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시장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요 표 한 개가 가장 아마 중요한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상승률 현황이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8월 5일날 삼성전자, 제가 주식 투자 19년 차인데 삼성전자 10% 빠진 거는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 8월 5일날 급락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들은 얼마나 빠졌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회복됐는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주도주가 30% 이상 더 빠졌다? 그러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시장의 주도주에서 이탈될 확률이 높다. 시장의 주도주는 30% 이상 빠지진 않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최근 데이터를 통계를 내보면 그래도 20, 30%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매크로 때문에 30% 이상 급락이 나오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도주 반도체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주도주 위치에서 이탈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점 대비 19%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8월 5일날 급락 나왔을 때 22%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초 대비 여전히 44% 상승한 수준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주가 진짜 견조한데요. 8월 5일날 급락 나왔을 때도 최저점이 7.8% 정도, 다른 대형주 단보다는 훨씬 덜 빠졌고요. 최근 1월 달부터 수익률 20%, 그리고 최고점 대비 12% 빠진 수준이고요. 현대차가 14%, 고점 대비 14%, 급락 나왔을 때 14.6%, 기아차가 15.3%, 최고점 대비 23% 빠졌고요. KB금융 16.2% 급락 나왔을 때 빠졌고요. 최고점 대비는 4.7%. 금융주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신한 최고점 대비 9.8% 빠졌고 급락 8월 5일 급락 나왔을 때 15% 정도 빠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급락 나왔을 때 18.4% 빠졌지만 최고점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5% 정도 다 회복이 됐고요. 알테오젠도 8월 5일날 급락 나왔을 때 22% 빠졌는데 최고점 대비 6.5%로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8.6% 급락 최고점 대비 18.6% 빠졌는데 최근 주가 회복되면서 오늘 8월 20일 장중이죠. 12시 기준으로 장중 12시 기준으로 고점 대비 12% 정도 빠진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다 30% 안짝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고점 대비 현재까지 빠진 거는 하이닉스 정도고요. 한국조선해양 고점 대비 23.5% 8월 5일날 급락 나왔고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5.6% 현재 주가 8월 20일 화요일 주가 현재 12시 주가 기준은 5.6% 빠진 거니까 역시나 회복 강하게 반등 회복이 나왔다. 한미반도체가 최고점 대비 35.3% 빠지면서 한미반도체는 주도주의 자리에서 이탈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 수익률도 가장 부담스러운 287%가 올랐습니다. 유한양행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8% 회복이 됐고 8월 5일날 17% 빠졌고 현대로템도 18.8% 빠졌는데 고점 대비 5.6% 빠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그래서 알테오젠 217%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권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도 287%가 올랐지만 최고점에서 17% 빠진 수준이라 30% 안짝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최근에 가장 방산주 중에 셌는데 94% 최근 주가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연초 대비로는 하나에어로가 제일 세고요. 현대로템이 94% 올랐는데 고점 대비 5.6%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한양행이 36% 오르면서 마이너스 8% 수준이다. 역시나 제약 그 다음에 방산이 강했다. 삼양식품이 지금 상당히 고점 대비 26% 빠진 수준이고요. 8월 5일 급락 나왔을 때 21%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고점 연초 대비 수익률은 128%고요.
삼천단제약이 92%인데 요거 불안합니다. 고점 대비 33% 빠졌죠? 그 다음에 휴젤, 네, 고점 대비 3.4% 빠진 수준까지 최근에 신고가로 회복이 되고 있죠. 리가켄바이오 곧 최고점 수준입니다. 그리고 8월 급락 24% 빠졌고요. 이수페타, 네, 24% 빠졌고, 고점 때, 8월 급락 때 딱 30%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회복이 되고 있죠. 실리콘2도 8월 5일 급락 때 30% 빠졌는데 지금 16%까지 회복이 됐고요. 테크잉도 28% 빠졌고, 회복이 안 됐어요. 고점 대비 약간 불안한 수준입니다. 33% 빠진 수준이고요. 넥슨 게임즈, 고점 대비 25%, VT 19%. 화장품주도 급락 나왔는데 지금 고점 대비 19% 정도로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불안하죠. 32.5%. 펩트론은 유상증자 1200억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1200억 유상증자를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한데 1200억 중에 650억을 아마 글로벌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 생산 관련된 증설 650억을 실제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증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허튼데 돈 쓰는 게 아니라 그 본업에 대한 돈 쓰는 걸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때문에 이거 빠진 거는 사실은 단기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NC 인터 같은 화장품 중에 실리콘투나 VT에 비해서는 CNC 인터는 27.4% 빠지면서 회복이 안 됐죠. 그러니까 갈리는 것 같아요. 방산주, 조선주의 주도 그 종목들이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화장품주는 실리콘2, VT, CNC 인터 다 좋았는데 실리콘2하고 VT만 회복이 되고 CNC 인터는 회복이 안 된다. 그럼 주도주 산업에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약바이오 역시 회복도 엄청나게 빨랐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고점 대비 덜 빠져서 견조하게 그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주가가 좋은 상황이다. 이수페타시스, 테크잉, 소위 말하는 AI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 회사들 30% 또는 20% 후반대 언저리에 있으면서 상당히 주도주의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앞으로 흐름이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삼양식품도 사실 간당간당하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26% 수준이니까 30% 이탈하는지 그 경계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은 사실은 이수페타시스 테크잉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 경기 방어주 측면에 아주 강한 오히려 그게 불안하면 뭐라 그래야 돼? 오히려 그 매크로가 불안하면 방어주 측면으로 또는 가치주 측면으로 충분히 다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나 테크잉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거래대금에서 새롭게 거래대금 순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또 관심을 받을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제 기준점은 최소한 1,500억 이상입니다. 1,500억. 거래대금 기준은 제가 당일에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 관심 있게 보는 거래대금은 1,500억이고요. 그래도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도 최소한 거래대금은 300억 이상은 유지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300억 이상. 그래서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 다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런 파미세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뭐 시젠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지수 상방에 배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거래대금이 지금 3천억 이상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금리 이슈도 있고 대선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향에 배팅하는 측면이 더 시장에서는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사실 여전히 견조하게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좋은 게 유한양행, 대원제약, SD바이오 센서 전부 다 제약바이오고요. 네, 굳건하게 방산주에서는 거래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레버리지와 반대되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3,900억에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흐름 이렇게 거래되고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시젠 역시나 코로나 관련주가 5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지금 터지고 있고요. 다 이 랩지노미스, 휴마시스 다 이 코로나 관련주도 3인방의 거래대금이 최근에 터지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또 제약바이오에 더 관심을 키우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단의 실리콘2가 1,300억대 정도 거래량을 나타내면서 화장품주가 아직 죽지는 않고 있는데 실리콘2나 VT로 철저하게 좀 종목이 압축되고 있다. 뭐 엑세스바이오 이런 거 다 코로나 관련주고요. 이오플로.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이 여전히 제약바이오단에서는 견조하게 1166억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고, 네, 드디어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거래대금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000억대 거래량, 그 다음에 엔캠도 1000억대 거래량, 에코프로가 954억 거래량. 그 다음에 이 바이넥스가 생각보다 알짜 지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에스티판, 그 다음 한 4순위 정도 되는 CDMO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계의 약간 TSMC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바이넥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은, 네, 그, 안질환, 그러니까 황반변성, 아일리아, 이거 치료제가 지금 삼상 대기 중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그다음 리가켄 바이오, 전부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은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엔캠,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코로나 관련주거나 아니면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현황 최근 8월 달을 봤습니다. 8월 1일부터 압도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네, 의외로 크래프톤이 1위입니다. 크래프톤이 기관 외국인 누적 합산이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네, 크래프톤이 8월 한 달간은 외국인 기관 합산으로 1등이고요. 네, 그 다음에 2등, 네, 1190억의 KTNG입니다. 크래프톤이 1등한 것도 신선하고요. KTNG가 2등한 것도 신선합니다. 네, 현대차가 3등이고요. 풍력의 CS윈드도 8월 달부터 외국인 기관 누적으로는 4등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하나 시스템 주춤한 사이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현대 로템하고 LIG 넥슨 좀 주춤한 사이에 지금 최근에 상당히 견조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견조하고요. LG엔솔도 최근에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그 다음에 네, 금융주 단에서는 역시나 신고가 영역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조선의 하나오션, 네, 역시나 2차전지에 포스코 퓨체엠,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네, 포스코홀딩스 반갑네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반갑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좀 인상적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현대차, 크래프톤, 요 정도 순. 네. 조선의 하나오션 있고요. 보니까 CS윈드는 하나솔루션 들어간 걸로 봐서는 최근에 트럼프보다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각받으려고 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코스닥 순매수 규모는 되게 큽니다. HLB 이거 진짜 임상 승인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관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의 HLB가 1등이고요. 이런 회사는 엄청 탄탄하죠.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제 이 톡신 3인방 네,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지금 450억대 매수가 나왔고요. 알테오젠도 역시나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진 거 다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상당히 견조하고요. 네, 반가운 에코프로비엠이 440억대, 파마리서치. 네, 지금 클래시스 주춤할 때 파마리서치가 엄청나게 올랐죠. 파마리서치는 굉장히 제품을 만들어 놓고 원가도 엄청 연어의 정소 세포에서 가져오잖아요. 그 양식장을 얘네가 다 직접 사서 원가를 엄청 떨어뜨리고 예를 들어 연어의 정소세포에서 만든 제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파생시키고 있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무릎 치료제로도 쓰이고요. 그거를 얼굴에 필러로도 만들고요. 또 거기서 확장해서 화장품으로도 만들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 피부 미용, 거기다 무릎 관절 치료제까지 다양한 카테고리 확장을 엄청나게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에스티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CDMO 회사, 네, 그리고 역시 리가캠,
이중항체 플랫폼, 그 다음에 화장품의 실리콘도 다 익숙한 종목들이죠. 삼청당 제약도 그겁니다. 그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카페24 신선하네요. 카페24,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이죠. 그 다음에 게임 집단에서는 코스피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1등 크래프톤이었는데 코스닥 중에서는 역시 넥슨 게임즈가 있네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것도 이중항체 플랫폼이죠. 보면은 딱 양분돼 있어요. 제약, 뭐 있죠? 제약이 압도적이네요. 코스닥 중에서. 그 다음에 뭐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순간순간 화장품이 있습니다. 자, 6월 달에 실적 나온 것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만 모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유한양행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기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보험사 삼성화재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의외로 DB하이텍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 부진한데 그럼에도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이 무역 상사 LX 인터내셔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세아 베스틸 지주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은 사실은 성장성이 없는 뭐 금융주나 뭐 보험주 이런 업종 빼고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 그 다음에 전력기기 화장품, 그 다음에 AI 반도체, 요쪽은 2차 전지까지, 요쪽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쪽에 사막 콘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우리의 2차 전지 관련주 TC 스틸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0억대 영업이익을 좀 회복을 했고요. 48억 기록했네요. 삼양식품,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철강 쪽에 동국산업,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게 인상적이네. 왜 그렇죠? 동국산업이 이제 그 니켈 도금 강판의 이 TC 스틸의 강력한 경쟁자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대한항공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화장품의 CNC 인터내셔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회사 하면서 뭐하죠? 솔브레인 전에 솔브레인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중고차의 케이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HBSP 장비회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규모는 크지 않은데 하이트 진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 캡슐 만드는 서흥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 이 핫스탬핑 그리고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도 하는 명신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하면서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닦는 과산화수소를 하는 한솔케미칼도 영업이익단에서는 컨센을 만족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역시나 대주전자재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반도체 장비회사 중에 유진테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이솔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면서 IT 부품 쪽인데 여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부품 쪽에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영업이익 86억을 예상했는데 147억이 나왔네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이런 회사를 다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혀 안 보는 쪽인데 섬유 의류 신발 요쪽 원자재, 섬유 의류 신발 요쪽 관련돼서 백산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시장 예상한 거는 127억인데 181억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섬유 의류 쪽에 볼만한 회사 몇 개 없거든요. FNF, 감성코퍼레이션, 백산, 최근에 주가는 부진한데 더네이처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성장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회사가 어닝 어닝 컨센을 만족하는 수준 나온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봐야 되고 풍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LED 램프 쪽에 SL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당연히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삼성 SDI는 어닝 컨센을 그냥 부합하는 수준 나왔고, 화학회사 중에 대한유화가 흑자 전환을 드디어 했습니다. 화학회사들 지금 바닥권에서 실적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영업이익 275억으로 시장 예측한 거 250억보다 초과하는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회사가 나왔고요. 국도화학도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시장 예상치 부합하는 수준 나왔고요. 한샘이나 경동나비엔도 시장 예상치. 특히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시장은 185억 예상했는데 295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시장은 2,600억대 예상했는데 3,700억대로 HD 한국조선해양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IT 부품, 특히 IT 부품이 좀 좋았고요. 조선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게임 단에서는 NC소프트가 의외로 적자 예상했는데 88억 흑자 전환을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의류회사 중에 스노우피크, 감성코퍼레이션이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호실적이 나왔고요. 주성엔지니어링 호실적 나왔고 생각보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1,000억대를 예상했는데 815억으로 부진했습니다. 한미반도체 460억대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554억이 나오면서 한미반도체도 어닝으로는 잘 나왔네요. 바텍이 어닝 비슷한 정도 수준 나왔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 잘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한 건 2,700억대 예상했는데 3,497억이 나왔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영업이익 대략 523억 예상했는데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743억대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냥 LG생활건강도 워낙 중국 쪽에서 부진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은 만족하는 실적을 나타냈고요. 바이넥스가 아까 그 매수세가 좋았는데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3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현대로템이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800억대 이익 예상했는데 1100억대 이익 내면서 어닝 컨센을 초과했습니다. LG화학도 시장은 딱 1조 예상했는데 1조 1961억으로 LG화학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숲이 이거 뭐냐, 옛날 아프리카 TV거든요. 요게 대략 한 300억대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333억이 나오면서 영업이 상당히 좋았다.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나타냈다. 사람들 관심 많은 방산의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은 552억 예상했는데 491억으로 약간 컨센을 미달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지금 그 신고가 영역이 있는 게 이 물류 쪽이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4,200억대인데 실제 컨센은 4,393억으로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회사가 나왔다. 그 다음 테크인입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65억 이익 예상했는데 72억으로 어닝 컨센 초과하는, 역시나 주가도 견조한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IT 기기에 들어가는 이 기판, 기판 만드는 BH가 원래 시장 예상은 224억인데 313억으로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어떻게 보면 FCBGA 기판계 명품으로 갔다면 BH는 그 밑에 중간 단계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 MC넥스 같은 회사도 지금 시장 예상보다는 소폭이나마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단의 SNS텍이 지금 시장 예상은 78억인데 85억으로 영업이익 컨센 초과하는 수준 나왔고요. 같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회사 워닝 머티리얼즈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134억인데 159억으로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몇 안 되는 팹리스, 그러니까 소위 말한 디자인 설계하는, 그죠? 이 LX 세미콘이 시장 예상은 500억대인데 561억으로 어닝 컨센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쪽에 영업무역이 시장 예상은 1,000억대인데 1,665억으로 영업무역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 소재, 2차 전지단의 실리콘 음극재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CNT 도전제, 분산제를 하는 요 나노신 소재가 시장 예상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나왔고요. 또 의미있게 봐야 될 게 두산 테스나 후공정, 패키징 공정단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보는데 요게 시장에서 예상은 160억인데 168억으로 시장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30% 가까이 실적 좋은 7,362억의 순이익을 뽑았기 때문에 시장 예상한 것보다 30% 얻을게. 시장은 5,600억대 예상했는데 7,300억대니까 상당히 메리츠 금융지주도 실적은 엄청나게 좋았다.
그 다음에 휴젤도 지금 시장 예상보다 시장은 순이익을 대략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260억대를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370억이 나오면서 시장 컨센을 훨씬 31%나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타이어주 단의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어닝 컨센을 7%나 초과하는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IT 부품에 들어가는 또는 OLED 소재에 들어가는 PI 첨단 소재도 시장 컨센을 14%나 초과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게임주 단에서는 역시나 W게임즈가 시장 컨센을 14%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도 게임주인데요. 시장 컨센을 200% 초과하는, 시장은 18억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실제 나온 순이익은 63억을 기록했습니다. 게임주 단의 실적 개선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IT 부품주 단에서는 꾸준히 좀 실적 개선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이고요. 의외로 의류 쪽에 영업무역 상당히 실적 좋았다. 그다음 역시나 제약바이오 HK 이노엔이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160억대인데 174억의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적이 나왔는데 알테오젠 실제로 영업이 90억 적자를 예상했는데 67억으로 적자폭을 엄청나게 줄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시장 예상은 영업이익 3천억대인데 4,300억대로 30% 넘는 영업이익 컨센 초과가 나왔습니다. 클래시스도 시장 예상은 290억대인데 312억으로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고요. 화장품 단의 클리오도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10% 정도. 인도에서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는 빈과 과자 다 잘하고 있는 롯데헬푸드도 어닝 컨센을 65%나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건설주 단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실적은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을 좀 나타냈습니다. 세아제강도 어닝 컨센을 28%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고요.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그래도 가장 자율주행 관련돼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형사죠. 현대 오토에버가 역시나 어닝 컨센을 22%나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식각장비 세계 1등 PSK가 어닝 컨센을 35%나 초과하는, 그래서 시장은 17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228억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호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뒷단에 역시나 또 봐야 될 회사가 CNC 인터내셔널도 어닝 컨센을 63%나 초과했고요. 솔브레인도 어닝 컨센을 10%나 초과를 했습니다. 2차전지 장비단에 코인테크가 시장은 50억 영업이익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 92억을 기록하면서 어닝 컨센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증권사 키움증권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영업이익 순이익에 1,900억대인데 2,300억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증시가 계속 좋아지면 증권사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키움증권이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건강관리, 미용의료기기 단의 비올이 실제 예상한 거는 영업이익 18억 적자인데 14억으로 적자폭을 줄였고 아마 다음 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전력기기 중에 재룡전기가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270억대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328억으로 30% 가까운 시장 컨센을 초과하는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요렇게 해서 실적 체크해드린 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 꼭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 중에 이 종목 꼭 기업 분석 해주세요. 그거 적극적으로 저한테 의견 주세요.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종목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봐야 될 종목 중에 유한양행, 기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DB 하이텍, 사막 콘덴서, 세아 베스틸지주, TC 스틸, 삼양식품, 그죠? 이 정도가 우리 봐야 될 종목이고, 여기서 꼭 다뤄주세요 하는 종목 있으면 말씀 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CNC 인터내셔널, 솔브레인, K카, HPSP, 그 다음에 부품단의 명신산업,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유진테크 몇 개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와이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 SL,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국도화학, 삼성전기 이 정도고요. 다섯 번째 페이지에 감성코퍼레이션,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바이넥스, 그리고 NHN KCP, 그리고 LG전자, 숲. 요 정도가 꼭 실적 잘 나온 것 중에 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LIG 넥스원,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테크윙, 그리고 BH,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MC넥스, 바이오플러스,
SNS텍, 원인 머티리얼즈 요 정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영원무역, 그리고 나노신소재, 두산 테스나, 그리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PI 첨단소재, W게임즈, 그 다음에 HK 이노엔, 네, 요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9페이지에 클리오, 롯데 웰푸드,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전구체, 요것도 어닝 컨센을 대략 60%가 초과하는 호실적이 나왔네요. 그리고 세아제강, 현대오토에버, 마지막으로 PSK까지, 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마지막 장에 하나 더 있네요. 페노션, 키움증권, 비올,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51 코스피 신고가 나온 종목들 보니까 동아소시홀딩스, 신영증권, 박림, GS건설, 자, HDC, 네, HDC 현대산업개발 지주사죠. 증권사의 삼성증권, 증권사의 DB금융, 제약바이오의 대웅제약, 네, 금융 쪽의 메리츠 금융지주, D&D 플랫폼 리츠, 이런 게 지금 251 신고가다. 네, 건설주가 보이고요. 역시나 증권주가 보이고, 제약바이오의 대웅제약하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굳이 공부할 종목을 두 종목을 딱 꼽는다면 대웅제약하고 메리츠 금융지주를 신고가, 251 신고가 종목 중에 봐야 되지 않나. 코스닥 신고가입니다. 코스닥 진양제약, 성광밴드, 화성밸브, 네, 바이넥스가 보이고요. 성광밴드도 공부해봐야 되죠. 그리고 네, 밑에 보시면 휴젤이 있습니다. 휴젤 당연히 공부해봐야 되고요. ABL 바이오, 네, 이중항체 플랫폼 3대장, 휴젤, ABL 바이오, TNL. 네, TNL 뭐죠? 왜 이거 얼굴에 저도 얼굴을 많이 만져서 흉터나 상처가 많은데 그 메디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상 피복 치료제라고 하거든요. 이 휴젤, 네, 창상 피복 치료제라고 하거든요. 이 TNL이라는 회사도 참 재미났네요. 이 회사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코스닥 251 1년 동안 신고가 보면 성광밴드, 화성밸브, 바이넥스, 휴젤, ABL 바이오, TNL까지 이런 회사도 공부해봐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쪽 신고가, 대웅제약, 메리츠 금융지주 포함해서 성광밴드부터 바이넥스, 그리고 ABL 바이오, 휴젤, TNL 중에 이 기업 꼭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다뤄주세요. 그런 종목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기업 분석 훈련소 아이디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최근 수급 현황을 한번 봤더니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한 81억 정도로 팔았으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기간은 그래도 702억 정도 1월 달부터 순매수 했는데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 쪽도 단기성 이 금융투자 물량이 아니라 보험 투신의 물량이 들어오고 연기금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뭐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이 톡신, 보툴리눔 톡신, 필러 이쪽이 관심이 괜찮구나.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웅제약은 톡신 중에 그 나보타라는 브랜드로 이미 미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죠. 대웅제약이 가장 먼저 진출했고 그 다음 휴젤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대웅제약하고 휴젤하고 지금 PT기에 싸우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네,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정부의 저 PBR 밸류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인하고 외국인 엄청 팔았어요. 외국인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200 팔았는데 기관이 거의 4000억 가까이 매수했어요. 기관은 이 정부의 저 PBR 밸류업 관련돼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자사주 환원하고 소각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펼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폭풍 순매수하고 있고요. 다시 9만 원이 돌파된 이 가격대에서는 외국인도 계속 더 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단타성 물량인데 단타성 물량 말고도 투신이나 연기금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기관 쪽 수급이 굉장히 좋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광밴드 한번 봤더니 성광밴드 그냥 그래요. 외국인이 121억 팔았고 기관이 102억 샀는데 그래도 최근에 투신, 연기금, 뭐 기타 법인 이렇게 뭐 단타성 물량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주가는 신고가 영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좋은 거는 조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랜트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유가가 좀 회복되면 그 정유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석탄화력 관련된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젝트, 물론
신재생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에도 성광밴드가 만드는 이 관 이음새 피팅 이런 피팅 업체라고 하거든요. 이 피팅 밸브 이런 쪽이 조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신재생이라든지 기초 석유화학이라든지 석탄화력이라든지 다양한 플랜트 관련된 프로젝트, 발전 플랜트 프로젝트에 이 엄청나게 이 이음새 피팅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아지려면 원래 어떨 때 좋았냐면 유가가 엄청 고가여서 그 정유화학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쏟아질 때 이 성광밴드가 좋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조선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조선사업부와 플랜트 사업부가 조금만 더 회복이 되면 성광밴드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넥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그 다음 CDMO 회사죠. 이 회사는 기간이 대략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4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 보면은 그 기간 중에서도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바이넥스. 네, 휴젤은 외국인은 1300억 팔았는데 그걸 기관이 다 받았죠. 기관이 1731억. 그래서 기관이 보험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그죠? 그래서 휴젤, 바이넥스 이런 제약바이오 기관이 많이 사고 있다. 기관이 굉장히 수급으로 그 하방을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기관 사는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 제약바이오는 크게 주가가 흔들림 없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제약바이오 얘기, 그 주도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4인방, 방산, 제약바이오, 조선, 전력기기 요 4가지 중에 어느 게 이탈할지, 주도주 자리를 이탈할지, 그래서 최고점 대비 30% 빠진 주가가 얼마인지, 8월 5일 날 삼성전자 10% 빠졌을 때 급락 났을 때 주도주는 얼마나 많이 빠졌고 그게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 그 아이디어 말씀드렸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제약바이오, 의외로 뭐 게임 이런 쪽에 그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 여전히 견조한데 게임 쪽으로 나오고 있다. 아직도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정부의 저 PBR 밸류와 관련된 수혜주, 예를 들어 메리츠 금융지주, 뭐 이런 회사들,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금융사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눈여겨볼 거는 코스피, 코스닥 쪽에 외국인 기관 수급에 쏠쏠치 않게 2차전지가 들어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유한양행, 제약바이오 좋았고요. 기아, 현대차 좋았습니다. 자동차 좋았고요. 하이닉스 좋았습니다. 반도체, DB하이텍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IT 부품단에 의외로 삼화콘덴서, 삼성전기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단에 TC스틸 실적 다시 회복됐고, 대주전자재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음식료단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양식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한항공 쪽도 실적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철금속의 세아베스틸지주, 세아제강 다 실적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그 다음 자동차 부품단에 전기차 부품도 하는 명신산업 좋았고, 타이어의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좋았습니다. 그다음 화장품 다 좋았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VT 그리고 실리콘2 다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IT 단에서는 의외로 솔브레인 그리고 유진테크 실적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실적 좋았고요. 아까 자동차 부품단에 하나 빠진 게 이 LED 램프 쪽에 SL 실적 좋았고요. IT 부품단에 역시나 이스페타시스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다 실적 좋았고요. 의외로 그 영업무역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감성코퍼레이션 실적 좋았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그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좋았는데 한국항공우주 실적이 2분기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가전의 LG전자 실적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단에 테크잉 실적 좋았고, SNS텍 실적 좋았고, 두산 테스나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 단에 W게임즈, 크래프톤, 뭐 데브시스터즈 이런 게임주 단의 실적 좋은 것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 실적의 영업 적자를 상당폭 줄였고요. 그 반도체 소부장단에 하나 빠진 게 PSK 공부해봐야 되는데 PSK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의외 건설주 단의 HDC 현대산업개발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전구체 단에 레이크 머티리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쟁사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실적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국내 차량용 소프트웨어 압도적 1등 현대 오토에버 실적 좋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단에 의외로 코인테크 실적 좋았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미용의료기기단의 비올까지 실적이 좋았습니다. 재룡전기 실적 좋았고, 이 실적 좋았던 종목들 꼭 계속 주가 흐름, 외국인 기관 순매수 흐름, 그 다음에 차트상의 위치,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모멘텀 계속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꼭 실적 나온 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 중에 이 종목 꼭 해주세요 하면 댓글로 좀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는 신촌점 폐강됐고 중동점 폐강됐지만 여의도 더현대, 목동, 판교, 일산 킨텍스, 청주, 부산 오프라인에서 꼭 만나 뵙고 싶고요. 그 다음에 3, 4일 동안 잠 안 자고 밤새서 만든 경제원탁 원데이 특강, 그거 내용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경제원탁 홈페이지 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이 기업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기업은 어떠한 특정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기업분석 훈련소는 어떤 기업의 특정 주가 시점을 고려하거나 예측해서 어떤 기업분석 훈련소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기업분석 훈련소는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만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기업분석 훈련소는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 추천하거나 리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업분석 훈련소를 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업분석 훈련소에 너무나 감사한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은 따뜻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아껴주는 말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상한 전혀 근거도 없는 어떤 막말이나 악성 댓글은 법적 대처를 받으실 수 있음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다양한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직접 또 자료도 찾아보시고 차트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시장의 주도주 투자 아이디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